바람은 북쪽의 거대한 빙벽에서 시작되어 남미의 광활한 팜파스를 가로지르며 대지의 모든 온기를 무자비하게 앗아갑니다. 태양조차 희미하게 비치는 이 플라이스토세의 황홍이에 생존은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처절한 인내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툰드라와 축축한 늪지대의 모호한 경계에서 잊혀진 시간의 먼지를 온몸에 뒤집어 쓴 채 휘청이며 걷고 있는 한 무리의 그림자가 안개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제왕이 아니며 날카로운 발톱을 지닌 포식자도 아닌 그저 하루를 더 버티기 위해 가쁜 숨을 내쉬는 털없는 원숭이, 인류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의 백가죽은 등뼈에 달라붙을 듯 앙상하게 말라있고 깊게 패인 눈구멍 속에는 굶주림이라는 원초적인 공포가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겨울은 부족의 노인들과 아이들을 차가운 땅으로 데려갔고 남은 사냥꾼들의 어깨 위에는 종족 보존이라는 무거운 짐이 얹혀 있습니다. 토끼나 설치류 같은 작은 짐승들은 이미 자취를 감추었거나 부족 전체의 허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간식거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며칠, 아니 몇 주를 버티게 해줄 거대한 단백질 덩어리, 즉 대지를 울리는 거대한 생명체의 피와 살입니다. 발밑은 썩은 식물과 반쯤 언 지늘기 뒤섞여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사냥꾼들의 발목을 끈질기게 붙잡으며 체력을 갉아먹습니다. 이 축축하고 음산한 늪지대는 인간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지만 어떤 거대 생물에게는 풍요로운 식탁이자 완벽한 은신처가 되어줍니다. 안개는 시야를 가리는 장막이자 소리를 삼키는 흡음재 역할을 하며 이 젖은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직 예리한 감각을 지닌 사냥 리더만이 바람에 실려오는 미세한 비린내와 묵직한 진동을 감지하고 무리에게 소리 없는 정지 신호를 보냅니다.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천둥 소리도 아니며 맘모스의 포효도 아닌 마치 거대한 바위가 서로 부딪히며 갈리는 듯한 기괴한 마찰음입니다. 그것은 수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가장 완벽하고 단단한 물질이 거친 덤불을 지식이며 나아가는 소리입니다. 사냥꾼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앙상한 관목숲 사이로 몸을 낮추고 그 소리의 근원을 향해 시선을 집중합니다. 회색빛 안개가 서서히 걷히자 늪지대의 검은 물 위로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둥근 실루엣이 마치 떠오르는 섬처럼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기보다는 대지가 빚어낸 움직이는 요새에 가까운 모습으로 압도적인 질량을 자랑하며 서 있습니다. 글립토돈, 길립토돈. 고대의 아르마딜로를 닮은 이 거수는 무게만 2톤에 달하며 그 몸집은 소형 자동차와 맞먹을 정도로 비대합니다. 녀석은 느릿하게 움직이며 늪지대의 수생식물을 씹어 삼키고 있지만 그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신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절대적인 자신감에서 비롯된 여유입니다. 녀석의 존재 자체가 이 황량한 빙하기의 풍경을 압도하며 사냥꾼들에게는 경이로움과 동시에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녀석의 등 전체를 덮고 있는 거대한 돔 형태의 갑옷으로 이것은 뼈가 피부 밖으로 진화해 만들어진 골편 오스터덤스들의 집합체입니다. 수천 개의 육각형 뼈 조각들이 정교한 모자이크처럼 맞물려 있는 이 등껍질은 그 어떤 맹수의 이빨이나 발톱도 침범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벽을 형성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그 딱딱한 표면 위에는 이끼와 흙먼지가 눌어붙어 있어 녀석이 움직이지 않고 웅크리고 있을 때는 영락없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냥꾼들의 손에 들린 무기는 불에 그슬려 단단하게 만든 나무 창과 끝을 날카롭게 간 흑요석 돌칼이 전부입니다.
이 조악한 도구들은 가죽이 얇은 사슴이나 털이 북실한 맘모스의 피부를 뚫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나 눈앞에 있는 저 강철 같은 골질의 요새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장난감처럼 초라해 보입니다. 나무라는 유기물과 뼈라는 광물질의 대결은 이미 시작부터 승패가 정해진 듯 보이며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물리법칙에 도전하는 무모한 도박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굶주림은 두려움을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마취제이자 동력원입니다. 사냥꾼들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본능적인 전술에 따라 거대한 돔을 중심으로 넓게 포위망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박동하지만 발놀림은 유령처럼 가볍고 은밀하여 진흙 위에서도 소리를 남기지 않습니다. 저 거대한 갑옷 속에 숨겨진 붉고 따뜻한 고기와 내장만이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이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글립토도는 시력이 좋지 않아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묵묵히 늪지대의 풀을 뜯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녀석의 짧고 굵은 네 다리는 엄청난 체중을 지탱하기 위해 기둥처럼 진화했으며 발톱은 땅을 파거나 뿌리를 캐내기에 적합하도록 뭉툭하고 강력합니다. 녀석이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검은 진흙이 깊게 패이며 그 육중한 무게감이 지면을 타고 사냥꾼들의 발바닥으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자연재해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사냥꾼들이 바람을 안고 접근하는 동안 갑작스럽게 불어온 돌풍이 늪지대의 갈대숲을 흔들며 인간의 냄새를 녀석의 콧구멍으로 실어 나릅니다. 순간 평화롭게 풀을 씹던 턱의 움직임이 멈추고 작고 어두운 눈동자가 경계심으로 번득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비록 둔해 보이는 외모를 가졌지만 수백만 년을 살아남은 생존 본능은 녀석에게 공기 중에 섞인 살에 샤아이를 정확하게 경고합니다. 녀석은 콧김을 거칠게 내뿜으며 낮게 깔린 으르렁거림으로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이 순간 대치하고 있는 두 존재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며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정적이 감돕니다. 한쪽은 부드러운 피부와 약한 근력을 가졌으나 교활한 지능과 집단성을 무기로 삼는 굶주린 영장류입니다. 다른 한쪽은 느리고 둔하지만 완벽한 방어력과 압도적인 힘을 갖춘 고대 기갑류의 정점입니다. 이것은 창과 방패의 모순된 대결이며 부드러움과 단단함이 충돌하는 자연계의 가장 극적인 아이러니 중 하나입니다. 사냥꾼들은 본능적으로 녀석의 머리나 다리 같은 노출된 부위를 노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글립토돈의 방어 기제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녀석의 머리 윗부분조차 단단한 골질 모자 세팔릭 실드로 덮여 있어 정면에서 내리치는 타격점은 가볍게 튕겨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녀석의 꼬리 끝에는 뾰족한 가시가 돋친 곤봉이 달려 있어 뒤에서 접근하는 적들의 뼈를 으스러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후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틈이 보이지 않는 완벽한 구체 스피어의 방어막입니다. 이제 거리는 불과 10여 미터. 사냥꾼들이 쥔 창대에는 땀이 배어 미끄러울 지경이지만 그들의 소나기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리더가 손을 들어 올리자 흩어져 있던 부족원들이 일제히 덤불 속에서 몸을 일으키며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더 이상의 은밀함은 무의미하며 이제는 기선제압과 혼란을 통해 녀석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괴수와 인간이 서로의 눈을 마주친 순간 태고의 늪지대는 곧 벌어질 피해 축제를 예감한 듯 더욱 짙은 안개를 토해냅니다. 글립토도는 인간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귀찮은 파리떼를 쫓으려는 듯 몸을 좌우로 흔들며 위협적인 태세를 취합니다.
녀석에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검치오나 거대 늑대보다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저 성가신 방해꾼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녀석이 모르는 것이 있다면 이 작은 영장류들이 품고 있는 끈질긴 악착 같음과 배고픔이 만들어낸 잔혹한 창의성일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힘으로 덤비는 것이 아니라 녀석의 모든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약점을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빙하의 차가운 바람이 사냥꾼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휘날리게 하고 그들의 눈빛은 먹잇감을 향한 집착으로 광기 어린 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빙하기라는 거대한 겨울을 살아남기 위한 종, 스피시스의 사투입니다. 창끝이 녀석의 두꺼운 갑옷을 향해 겨누어지는 순간 대서사시의 첫 페이지가 찢겨나갈 듯한 긴장 속에서 열립니다. 과연 나뭇가지 몇 개로 저 움직이는 바위산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저 단단한 벽에 부딪혀 부서지는 것은 인간의 뼈가 될 것인가? 정적을 깨고 터져나온 사냥꾼들의 함성은 늪지대의 눅눅한 공기를 찢으며 글립토돈의 청각기관을 강타하지만 그것은 공포를 주기보다는 녀석의 신경을 긁는 소음 공해에 가깝습니다. 수십 명의 인간이 일제히 진흙탕을 박차고 달려드는 소리는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덤벼드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녀석의 원시적인 방어 기제를 자극합니다. 사냥꾼들은 거리를 좁히는 동시에 손에 든 창을 잇는 힘껏 던지는데 이는 수만 년 동안 매머드와 들소를 쓰러뜨려온 인류의 검증된 사냥 방식입니다. 공중을 가르는 투창들은 빗줄기처럼 쏟아지며 거대한 돔을 향해 정확히 날아들지만 그 결과는 사냥꾼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가장 먼저 날아간 창이 녀석의 등껍질 정중앙에 꽂히는 순간 둔탁한 타격음 대신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지며 창대가 허공에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흑요석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창촉은 동물의 가죽과 근육을 찢는 데는 탁월하지만 바위보다 단단한 골질의 갑옷 앞에서는 그저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에 불과합니다. 창끝이 골편 오스터담스에 부딪히는 찰나의 순간 충격 에너지는 목표물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반사되어 나무 자루를 타고 역류하며 창 자체를 붕괴시킵니다. 튕겨나간 돌조각들은 허무하게 진흙탕 속으로 처박히고 사냥꾼들의 손을 떠난 무기들은 이 거대한 요새에 생채기 하나 내지 못한 채 바닥에 뒹굽니다. 글립토돈의 등껍질은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라 수백만 년의 진화가 빚어낸 생물학적 공학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육각형 모양으로 서로 맞물린 수천 개의 뼈 조각들은 외부의 충격을 펴면 전체로 분산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어 국소적인 타격으로는 결코 뚫을 수 없는 완벽한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인간이 던진 창은 마치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무력하며 녀석은 등에 쏟아지는 타격을 그저 성가신 우박 정도로 여기는데 무심하게 반응합니다. 녀석의 느린 신경계는 고통을 전달하는 대신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여 몸을 보호하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신호만을 뇌로 보냅니다. 위협을 감지한 글립토돈은 느릿했던 움직임을 멈추고 즉각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로 기계적입니다. 녀석은 육중한 네 다리를 굽혀 배를 땅에 밀착시키고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던 머리를 단단한 껍질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머리 윗부분을 덮고 있는 골질의 모자가 등껍질의 입구와 딱 맞물리며 닫히는 순간 녀석의 전면부는 틈새 없는 장갑차의 해치처럼 완벽하게 봉쇄됩니다. 이제 녀석은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라 늪지대 한가운데 놓인 거대하고 매끄러운 뼈 무덤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냥꾼들은 포기하지 않고 좁혀진 거리에서 장창을 들이대며 녀석의 틈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찌르기를 시도합니다.
그들은 갑옷과 갑옷 사이, 다리가 접히는 관절 부위, 혹은 꼬리 밑에 부드러운 살을 노려 창끝을 밀어 넣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글립토도는 이미 진흙바닥에 배를 깔고 앉아버려 하복부로 통하는 모든 경로를 차단해버린 상태입니다. 창끝이 닿는 곳이라곤 오직 미끄럽고 딱딱한 껍질뿐이며 힘주어 찌를수록 창끝은 미끄러지며 사냥꾼들의 균형만 무너뜨릴 뿐입니다. 인간의 근력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이 절대적인 질량과 경도 앞에서는 무의미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 웅크리고 있던 글립토돈이 방역을 가하려는 듯 굵고 짧은 꼬리를 좌우로 거칠게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꼬리 끝에 달린 뭉툭한 뼈 뭉치와 가시들은 웬만한 맹수의 두개골도 단번에 부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 흉기입니다. 녀석이 꼬리를 휘두를 때마다 붕붕 하는 섬뜩한 바람소리가 나며 주변의 갈대와 관목들이 맥없이 꺾여 나갑니다. 사냥꾼들은 황급히 뒤로 물러서며 그 살상방향에서 벗어나려 애쓰지만 진흙투성이의 지면은 그들의 발을 붙잡아 회피기동을 어렵게 만듭니다. 접근하면 꼬리에 맞고 물러서면 공격할 수 없는 딜레마 속에서 사냥꾼들의 호흡은 점차 거칠어집니다. 이 공방전은 단순히 물리적인 충돌을 넘어 구석기 인류가 가진 기술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잔혹한 검증의 시간입니다. 그들이 믿어왔던 뾰족한 도구라는 문명의 이기는 자연이 만든 단단한 면 앞에서 철저하게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돌을 결합해 만든 창은 동물의 가죽을 뚫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 전차의 장갑과도 같은 뼈갑옷을 뚫기 위한 물건이 아닙니다. 사냥꾼들의 눈에 비친 글립토도는 더 이상 먹잇감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과 오만을 비웃으며 침묵하고 있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해가 중천으로 솟아오르며 늪지대의 안개가 겉이자 글립토돈의 갑옷은 햇빛을 받아 더욱 견고하고 매끄럽게 빛납니다. 그 반짝임은 사냥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며 땀과 진흙으로 뒤범벅이 된 그들의 초라한 행색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몇 번의 공격 시도 끝에 부러진 창들이 녀석의 주변에 흩어져 있고 헐떡이는 인간들의 입김만이 차가운 공기 중에 흩어집니다. 녀석은 굳이 공격할 필요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며 버티는 것만으로도 사냥꾼들의 체력과 의지를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쫓고 쫓기는 역동적인 사냥이 아니라 뚫으려는 자와 닫으려는 자 사이에 숨막히는 모순, 마우둔의 현장입니다. 부족 내에서 가장 강한 힘을 자랑하는 투창수가 마지막 남은 온전한 장창을 쥐고 앞으로 나서며 최후의 시도를 준비합니다. 그는 온몸의 근육을 비틀어 짜내어 탄력을 만든 뒤 기압과 함께 녀석의 등껍질 중 그나마 얇아 보이는 가장자리 부분을 향해 창을 내리꽂습니다. 우드득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굵은 참나무 창대가 반으로 꺾이며 튀어오르고 그 충격은 투창수의 손목을 타고 어깨까지 전해져 그를 비틀거리게 만듭니다. 창끝은 껍질에 박히기는커녕 흰 자국 하나 남기지 못하고 튕겨나갔으며 이것은 인간의 물리력이 이 괴수에게 전혀 통하지 않음을 확증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충격을 받은 글립토도는 귀찮다는 듯이 몸을 한번 움찔하더니 내 다리를 더욱 깊숙이 껍질 안으로 밀어넣으며 지면과 완전히 밀착해버립니다. 이제 녀석은 완벽한 방구형 헤미스페리컬로의 돔이 되어 손잡이도 없고 틈도 없는 매끄러운 바위 덩어리로 변모했습니다. 그 어떤 맹수도 그 어떤 도구도 이 완벽한 방어 형태를 뚫을 수는 없다는 듯 녀석은 껍질 속에서 깊고 규칙적인 숨을 내쉬며 휴식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사냥꾼들은 부러진 창 조각을 허망하게 내려다보며 이 난공불락의 요새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주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고
흥분했던 사냥꾼들의 함성은 잦아들어 거친 숨소리만이 늪지대를 채웁니다. 그들의 시선은 거대한 등껍질 위를 방황하며 어디엔가 있을지 모를 약점을 찾으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오직 육각형의 뼈 무늬뿐입니다. 녀석은 인간의 공격을 막아낸 것이 아니라 아예 공격이라는 행위 자체를 무효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 거대한 침묵의 덩어리 앞에서 인류의 조상들은 굶주림보다 더 큰 절벽, 바로 불가능이라는 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사냥꾼들의 눈빛에서 생존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힘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러진 창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나는 대신 녀석을 둥글게 포위한 채 자리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는 바위가 다시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근육의 대결에서 두뇌의 대결로 전환되는 분기점이며 인류가 진정한 사냥꾼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련의 관문입니다. 태양은 서서히 기울고 늪지대의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인간과 괴수의 대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태양이 서쪽 지평선 너머로 붉은 핏빛 잔영을 남기며 사라지자 늪지대에는 급격한 기온 하강과 함께 짙은 어둠이 밀려옵니다. 낮 동안 끈적거리던 진흙은 밤의 냉기를 머금고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하며 대지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천을 빼앗아가는 거대한 냉동고로 변모합니다. 공격이 멈춘 전장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고 부러진 창 조각들이 흩어진 그곳엔 웅크린 괴수와 그를 둘러싼 인간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싸움은 근육이 충돌하는 물리전이 아니라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인내심을 담보로 하는 치열한 심리전이자 소모전의 시간입니다. 글립토도는 여전히 단단한 껍질 속에 머리를 파묻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지만 녀석도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녀석은 변온동물에 가까운 느린 대사율을 가지고 있어 천유지가 생존의 관건인데 밤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습지 한복판에서 움직임을 멈춘다는 것은 치명적인 위험을 의미합니다. 껍질 내부는 아직 천으로 훈훈하지만 차가운 진흙바닥에 닿아 있는 복부는 서서히 감각을 잃어가며 녀석의 인내심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녀석에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언제 날아올지 모를 공격에 대비해 근육을 긴장시킨 채 버텨야 하는 고통스러운 형벌과도 같습니다. 사냥꾼들 역시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로 젖은 가죽옷을 파고드는 한기와 싸우며 졸음과 허기를 동시에 견뎌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괴수를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앉아 서로의 천에 의지하는 대신 각자의 눈빛을 불태우며 포위망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내일 아침 부족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며 저 거대한 고기 덩어리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간의 뇌는 굶주림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비상한 집중력을 발휘하며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사물의 이면과 패턴을 분석하는 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사냥 리더는 무리 중 가장 앞쪽에 웅크리고 앉아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글립토돈의 윤곽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낮에 있었던 실패의 기억들이 빠르게 되감기며 찌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는 괴수가 숨을 쉴 때마다 거대한 등껍질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리듬을 관찰하고 녀석의 육중한 무게가 진흙 집안을 어떻게 짓누르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전술 회의이자 힘의 논리를 벗어나 물리 법칙을 이해하려는 과학적 사고의 태동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늪지대 바닥에서는
썩은 식물들이 분해되며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보글거리는 소리를 내며 올라옵니다. 이따금씩 터지는 가스방울 소리에 글립토도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몸을 움찔거리는데, 이는 녀석의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냥꾼들은 이 반응을 놓치지 않고 일부러 돌멩이를 던지거나 발을 구르며 녀석이 잠들지 못하게 끊임없이 자극을 줍니다. 녀석을 지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스스로 실수를 범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의 포위가 노리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글립토돈의 주변 진흙은 녀석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함몰되어 녀석은 마치 그릇에 담긴 것처럼 웅덩이 속에 갇힌 형국이 됩니다. 리더는 이 지형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녀석의 강점이던 무게가 이제는 녀석을 옥죄는 족쇄가 되고 있음을 간파합니다. 무거운 갑옷은 방어에는 최적이지만 한번 균형을 잃거나 진흙에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든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연은 강자에게 무한한 힘을 주지 않으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숨겨두기 마련입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기온은 최저점으로 떨어지고 사냥꾼들의 눈썹과 수염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그들을 늙은 유령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글립토도는 더 이상 웅크리고만 있을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혈액순환이 느려져 사지가 마비될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녀석은 굳어버린 다리를 풀고 천을 높이기 위해 아주 조심스럽게 껍질 밖으로 다리를 내밀어 자세를 바꾸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르르 하는 낮은 신음소리와 함께 거대한 돔이 흔들리며 진흙에 박혀있던 가장자리가 살짝 들어 올려집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리더의 눈에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무언가가 포착됩니다. 녀석이 자세를 고쳐잡기 위해 한쪽으로 몸을 기울이자 철통같이 닫혀있던 갑옷과 지면 사이에 아주 좁은 틈이 생기며 부드러운 뱃가죽의 일부가 노출된 것입니다. 그것은 흑요석 칼날이 충분히 파고들 수 있는 유기물질의 영역이었으며 동시에 녀석의 무게중심이 생각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리더는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녀석을 죽이기 위해 굳이 단단한 등을 뚫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단지 저 거대한 몸뚱이를 뒤집어 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리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동료들에게 소리 없는 수신호를 보냅니다. 창을 버리고 굵은 통나무와 튼튼한 밧줄을 준비하라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명령입니다. 사냥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리더의 확신에 찬 눈빛을 믿고 주변의 숲으로 흩어져 죽은 나무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은밀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명확한 목표의식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 발걸음에 힘이 실립니다. 단순한 사냥이 공학적 프로젝트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글립토도는 주변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을 감지하고 다시 껍질 속으로 숨으려 하지만 이미 굳어버린 관절과 깊게 패인 진흙 구덩이는 녀석의 빠른 복귀를 방해합니다. 녀석은 불안감에 휩싸여 꼬리를 휘두르지만 사냥꾼들은 이미 녀석의 사정거리를 계산해두고 안전한 거리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녀석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제자리에 멈춰 서서 다가오는 운명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밤새 이어진 대치 끝에 주도권은 힘센 괴수에게서 지혜로운 인간에게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이제 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며 마치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가 흐릅니다. 사냥꾼들은 구해온 통나무들을 녀석의 주변, 특히 지반이 약해진 측면에 조용히 배치하며 거대한 덫을 완성해 나갑니다. 이것은 맹수의 이빨보다 더 무서운 무기,
바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자연의 힘을 빌리는 전략입니다. 글립토도는 자신의 거대한 몸집이 곧 자신을 파멸시킬 도구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며 늪지대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무렵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사냥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통나무를 쥐고 리더의 마지막 신호만을 기다리며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밤새 얼어붙었던 늪지대의 고요를 깨고 인류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복 오벌턴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개 속에 우뚝 솟은 글립토돈의 등껍질은 여전히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이미 멸망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혜가 힘을 압도하는 순간 세상은 뒤집힐 것입니다. 여명은 칠흑 같은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의 윤곽을 희미하게 드러내지만 그 빛은 따스함이 아닌 차가운 청회색의 냉기를 품고 있습니다. 늪지대의 안개는 밤새 더욱 짙어져 사냥꾼들의 시야를 가리지만 그들의 손끝 감각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습니다. 글립토돈의 거대한 등껍질 주변으로 사냥꾼들은 미리 준비한 굵은 통나무들을 마치 공성전의 사다리처럼 배치하며 최후의 일격을 준비합니다. 이 통나무들은 단순한 나무 토막이 아니라 인류가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해낸 최초의 기계장치이자 지렛대입니다. 사냥꾼들은 젖은 진흙바닥에 납작한 돌들을 꿰어 지지대를 만들고 그 위에 통나무 끝을 걸쳐 괴수의 밑바닥 틈새로 깊숙이 밀어 넣습니다. 글립토도는 자신의 몸 밑으로 파고드는 이질적인 물체들의 진동을 느끼고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녀석은 웅덩이 속에서 몸을 비틀어 이 성가신 막대기들을 털어내려 하지만 좁아진 공간과 진흙의 점성은 녀석의 움직임을 철저히 제한합니다. 오히려 녀석이 몸부림칠수록 통나무 끝은 부드러운 백가죽과 딱딱한 갑옷의 경계선에 더욱 단단히 고정되어 뒤집기를 위한 완벽한 접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녀석의 유일한 무기인 무게가 이제는 녀석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 다가올 파멸을 가속화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됩니다. 리더의 입에서 짧고 날카로운 신호가 터져 나오자 침묵을 지키던 수십 명의 사냥꾼이 일제히 통나무 끝에 매달리며 혼신의 힘을 쏟아붓습니다. 으라차민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팽팽하게 긴장된 근육들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고 굵은 핏줄이 이마와 목덜미 위로 지렁이처럼 솟아오릅니다. 지렛대의 원리는 작은 힘을 모아 거대한 질량을 들어올리는 마법과도 같아서 꿈쩍도 않을 것 같던 2톤의 바위 덩어리가 미세하게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중력이라는 자연의 절대 법칙에 인간의 의지를 대입하여 거스르는 위대한 도전입니다. 통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휘어지지만 사냥꾼들은 결코 손을 놓지 않고 발을 진흙 깊숙이 박아 지지력을 확보합니다. 글립토도는 지면에서 자신의 다리가 떨어지는 낯선 감각에 경악하며 공중에 뜬 다리를 허우적거려 균형을 잡으려 필사적으로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한쪽이 들리기 시작하자 무게중심은 급격하게 반대편으로 쏠리게 되고 녀석의 몸은 의지와 상관없이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단단한 요새가 기울어지는 그 광경은 마치 세상의 축이 뒤틀리는 듯한 기이한 위압감을 주며 사냥꾼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괴수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아. 녀석은 꼬리를 미친 듯이 휘두르며 뒤쪽에서 힘을 쓰던 사냥꾼들을 위협합니다. 가시 돋친 꼬리 곤봉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흙탕물이 튀어오르고 몇몇 사냥꾼은 균형을 잃고 넘어져 짓눌릴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대열을 이탈하지 않으며 넘어진 자의 자리는 뒤에 있던 동료가
즉시 메워 힘의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이 순간 개개인의 생존 본능은 집단의 목표 아래 완전히 융합되었으며 그들의 호흡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움직입니다. 마침내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에 도달하는 순간 리더가 가장 긴 통나무 끝에 매달려 온몸에 체중을 실어 마지막 충격을 가합니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녀석의 몸이 수직에 가깝게 들리면서 녀석이 그토록 믿었던 중력의 중심이 허공으로 붕 떠버리게 됩니다. 글립토돈의 눈동자에 비친 세상이 90도로 꺾이다가 순식간에 180도로 뒤집히는 찰나. 녀석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거대한 질량이 허공을 가르며 넘어가는 그 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느껴지며 사냥꾼들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공포가 뒤섞인 전율이 스쳐 지나갑니다. 쾅 가이하는 굉음과 함께 글립토돈의 둥근 등껍질이 진흙바닥에 처박히며 대지를 뒤흔드는 충격파가 사냥꾼들의 발바닥을 강타합니다. 거대한 돔이 뒤집힌 채 팽이처럼 흔들리다가 멈추자 그동안 감춰져 있던 녀석의 치부가 백일에 드러납니다. 하늘을 향해 버둥거리는 짧은 네 다리, 털이 듬성듬성 난 분홍빛 백가죽, 그리고 공포에 질려 헐떡이는 목덜미는 그 단단했던 등껍질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는 순식간에 탈출할 수 없는 감옥으로 변했고 녀석은 이제 스스로는 몸을 뒤집을 수 없는 무력한 딱정벌레 신세가 되었습니다. 뒤집힌 글립토돈은 생리학적으로도 치명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2톤에 달하는 내장기관의 무게가 폐와 심장을 짓누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녀석은 숨을 쉴 때마다 꺽꺽하는 괴로움 섞인 소리를 내며 입계에는 하얀 거품이 부글거려 흘러나옵니다. 하늘을 향해 헛발질하는 녀석의 발톱은 허공의 공기만을 가를 뿐 자신을 공격하는 적들에게 닿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방어를 위해 진화한 완벽한 껍질이 역설적으로 녀석을 가두는 관 커핀. 이 되어버린 이 상황은 진화의 맹점을 파고든 인간지성의 잔혹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사냥꾼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승리의 환호성 대신 날카로운 돌칼과 창을 쥐고 뒤집힌 괴수 위로 달려듭니다. 이제 더 이상 튕겨나갈 창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 앞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살결만이 무방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리더가 가장 먼저 녀석의 흉부 위로 뛰어올라 떨리는 손으로 거대한 심장이 박동하는 위치를 가늠합니다. 녀석의 눈은 공포와 혼란으로 크게 뜨여 있지만 인간의 눈에는 오직 부족을 살릴 생명의 양식만이 보일 뿐입니다. 망설임은 사치이며 자비는 굶주린 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감정입니다. 흑요석 칼날이 녀석의 목덜미와 앞다리 사이에 급소, 동맥이 흐르는 가장 얇은 피부를 파고들자 붉고 뜨거운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그 피는 차가운 아침 공기와 만나 자욱한 김을 피워 올리며 늪지대의 비릿한 냄새를 순식간에 덮어버립니다. 사냥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녀석의 복부를 가르고 생명의 불꽃을 꺼뜨리기 위한 최후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녀석의 거대한 몸부림은 점차 잦아들고 하늘을 향해 뻗었던 다리에 힘이 빠지며 축 늘어지는 모습은 한 시대의 지배자가 몰락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과정은 잔혹해 보일지 모르나 빙하기의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가장 정직하고 숭고한 에너지의 교환 의식입니다. 괴수의 죽음은 곧 수십 명 인간의 삶으로 치환되며 녀석의 살과 피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부족의 아이들과 노인들의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가 생명을 연장시킬 것입니다. 사냥꾼들의 얼굴과 몸은 온통 붉은 피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살육의 광기 대신 안도감과 묵직한 성취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협동과 지혜로 자연의 거인을 쓰러뜨렸다는 사실에 전율합니다. 거대 한 몸부림이 완전히 멈추고 글립토돈의 숨이 끊어지자 전장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오지만 그 질감은 이전과 확연히 다릅니다. 안개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뒤집힌 거북이 모양의 거대한 시체와 그 위에 올라선 작은 인간들을 비춥니다. 그것은 마치 정복자가 고지를 점령하고 깃발을 꽂은 듯한 형상이며 인류가 생태계의 먹이사슬 중간 단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숲속의 다른 짐승들은 피 냄새를 맡고 불안해하지만 감히 이 승리자들에게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사냥꾼들은 거친 숨을 고르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부러진 나무창들은 진흙 속에 버려졌지만 그들이 얻은 지렛대라는 새로운 지식은 그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영원히 전승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넘지 못할 벽은 없으며 뒤집지 못할 강자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흘린 땀과 피는 부족의 역사에 신화처럼 기록될 것이며 이 거대한 사냥감은 단순한 고기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태양은 이제 늪지대 위로 완전히 떠올라 밤새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며 승리자들의 축제를 축복하듯 밝게 빛납니다. 사냥꾼들은 서둘러 해체 작업을 준비하며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을 부족원들에게 승전보를 알리기 위한 신호를 보냅니다. 뒤집힌 등껍질은 이제 죽음의 요새가 아니라 부족을 위한 거대한 그릇이자 풍요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빙하기의 혹독한 겨울바람도 오늘 이들이 피워 올린 뜨거운 생명의 열기 앞에서는 잠시나마 그 기세를 잃은 듯합니다. 태양이 중천에 이르러 차가운 대지를 달구기 시작할 무렵 사냥이 끝난 늪지대는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모합니다. 뒤집힌 글립토돈의 거대한 복부는 이미 갈라져 붉은 내장을 드러내고 있으며 피냄새를 맡고 몰려온 부족의 나머지 일원들이 환호성 대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 풍요로운 현장에 합류합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은 진흙탕을 헤치고 달려와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거대한 고기 덩어리를 향해 경이로운 눈빛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저 붉은 근육과 하얀 지방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몇 달간의 겨울을 버티게 해줄 생명의 보증수표와도 같습니다. 해체 작업은 신성한 의식처럼 엄숙하고 질서 정연하게 진행됩니다. 사냥에 참여했던 전사들이 가장 먼저 영양가가 풍부한 간과 심장을 베어내어 입가에 피를 묻히며 씹어 삼키는데 이는 사냥꾼의 특권이자 소모된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날카로운 흑요석 칼날이 질긴 근막을 가르고 뼈와 살을 분리하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지며 그 옆에서는 여인들이 가죽을 벗겨내고 내장에 붙은 기름 덩어리를 긁어 모으느라 분주합니다. 빙하기 인류에게 쓰레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동물의 털 한 오락이, 뼈 한 조각까지 모두 생존을 위한 도구로 재탄생됩니다. 피 냄새는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 주변의 청소부 동물들을 자극합니다. 하늘에는 거대한 독수리들이 선회하며 기회를 엿보고 숲의 가장자리에서는 늑대 무리가 침을 흘리며 서성거리지만 감히 접근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곳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수십 명의 무장한 인간 집단이며 그들이 뿜어내는 승리자의 아우라와 살기, 사치는 굶주림에 지친 맹수들조차 압도하기에 충분합니다. 인간들은 돌을 던져 늑대들을 쫓아내며 자신들이 획득한 전리품을 철저하게 지켜냅니다. 이것은 자연의 식탁에서 가장 먼저 숟가락을 들 수 있는 최상위 포식자로서의 권리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고기를 발라내는 작업이 진행될수록 글립토돈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톤에 달하는 거구에서 나오는 고기의 양은 부족 전체가 배불리 먹고도 남아 훈제하거나 얼려서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아이들은 뼈에 붙은 살점을 뜯어먹으며 모처럼 만의 포만감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노인들은 부드러운 내장을 씹으며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핍니다. 굶주림이라는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는 웃음과 활기가 채워지며 부족원들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의 성공적인 사냥이 멸종 위기에 처했던 한 부족의 운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냥의 가장 큰 전리품은 고기가 아닙니다. 모든 살점이 발라지고 내장이 비워진 뒤 늪지대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은 것은 바로 그 거대한 등껍질, 골질의 돔입니다. 사냥꾼들은 피와 기름으로 범벅이 된 껍질 내부를 갉아내고 닦아내며 이 거대한 그릇을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준비를 합니다. 녀석이 살아있을 때는 인간의 창을 튕겨내며 절망을 안겨주었던 그 단단한 갑옷이 이제는 인간을 위해 비바람을 막아줄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차례입니다. 오후가 되자 늪지대의 날씨는 변덕을 부리며 다시금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진눈개비를 몰고 와 사냥꾼들의 뺨을 때리고, 기온은 급격하게 떨어져 방금 전에 따스함을 잊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족원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깨끗하게 비워진 글립토돈의 등껍질을 물기가 적은 단단한 땅 위로 끌어올린 뒤 한쪽을 살짝 들어 올려 입구를 만들고 그 아래를 파내어 아늑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거대한 거북이 등껍질처럼 생긴 이 구조물은 자연이 만든 완벽한 텐트이자 빙하기에 혹한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부족원들이 하나둘씩 껍질 아래로 몸을 피하자 그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아늑하고 조용합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윙윙거리며 껍질 표면을 때리지만 수천 개의 뼈 조각이 맞물려 만든 두꺼운 벽은 그 소음을 차단하고 냉기를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내부는 둥근 돔 형태라 열 보존율이 뛰어나며 수십 명의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내뿜는 첨만으로도 금세 훈훈해집니다. 살아생전 녀석의 몸을 보호하던 그 견고함이 죽어서는 녀석을 죽인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에너지가 형태만 바꾸어 순환하는 과정이며 승리자가 패배자의 모든 것을 흡수하는 적자 생존의 냉혹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어둠이 내리고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지만 뼈의 지붕 아래는 평화롭습니다. 사냥꾼들은 입구 쪽에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짐승의 지방을 태워 빛과 열을 만들어냅니다. 불꽃이 타닥거리며 타오르자 돔의 내벽은 주황빛으로 물들며 마치 거대한 호박 보석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뼈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천장은 불빛을 받아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그 아래 모여 앉은 원시 인류의 얼굴들은 불빛의 일렁이며 태고의 신성함을 뿜어냅니다. 배부르게 먹은 부족원들은 서로의 몸에 기대어 휴식을 취하며 오늘 있었던 사냥의 무용담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냥을 지휘했던 리더는 불가를리며 어떻게 그 단단한 벽을 뚫는 대신 뒤집을 생각을 했는지, 통나무가 어떻게 거대한 괴수를 들어 올렸는지 몸짓 발짓을 섞어가며 설명합니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이야기를 경청하며 마음속에 힘보다 지혜가 강하다는 사실을 깊이 새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썰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생존의 지침서이자 구전으로 전승될 부족의 역사입니다. 모닥불 위에서는 남은 고기가 익어가며 고소한 냄새를 풍기고 밖에서 들려오는 늑대들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두꺼운 뼈 갑옷 안에 있는 한 세상의 그 어떤 맹수도 그들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글립토돈의 등껍질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분리되어 문명이라는 자신들만의 공간을 구축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구조물입니다. 동굴이 자연이 내어준 우연한 피난처라면 이 뼈집은 인간이 쟁취하고 가공하여 만든 최초의 건축물에 가깝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피곤에 지친 부족원들은 하나둘씩 잠에 빠져듭니다. 거친 숨소리와 코는 소리가 돔 내부를 채우지만 그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게 들립니다. 리더는 잠들지 않고 입구 쪽에 앉아 밖에서 흩날리는 눈발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두꺼운 가죽도 없는 이 나약한 손이 거대한 나무를 움직이고 바위 같은 괴수를 뒤집었습니다. 그는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추위와 더 무서운 적들도 오늘처럼 머리를 맞대고 도구를 사용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글립토돈의 껍질은 밖에서 보면 눈 덮인 설원 위에 솟아오른 작은 언덕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언덕의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얼어붙은 지구 위에서 끈질기게 타오르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빙하기라는 거대한 겨울은 수많은 종을 멸종시키고 대지를 죽음으로 덮어버렸지만 인류는 그 속에서도 적응하고 배우고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무식하게 단단했던 글립토돈은 멸종의 길을 걷게 되지만 유연하고 교활했던 인간은 그 멸종된 자의 뼈를 지붕 삼아 미래로 나아갑니다. 시간이 흘러 먼 훗날 이 눈보라가 멈추고 얼음이 녹아내린 뒤에도 이 뼈 무덤의 흔적은 땅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동물의 사체가 아니라 한때 이곳에 지혜로운 사냥꾼들이 살았으며 그들이 불가능에 도전하여 승리했음을 증명하는 화석이 될 것입니다. 대제는 기억할 것입니다.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로웠던 인간의 지성을, 그리고 강철 같은 갑옷보다 더 단단했던 그들의 생존 의지를 말입니다. 마지막 불씨가 사그라들 때까지 뼈의 지붕 아래 온기는 식지 않습니다. 밖은 여전히 영하 수십 도의 혹한이지만 이 작은 돔 안에는 인류의 미래가 잠들어 있습니다. 바람 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리고 글립토돈의 영혼이 서린 뼈대는 묵묵히 그들을 끌어안아줍니다. 이것은 사냥의 끝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겨울은 길고 혹독하겠지만 그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